다른 것이 오늘 이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우리 통일부 장관 여러분들, 청와대 여러분들, 사랑, 무조건 사랑, 한한상 전 통일부 장관의 말대로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펴라. 그건 논리상 모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상생 공정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에게 당근을 가져오라. 그런 제안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남 전략, 적화 통일 전략들은 불변이다. 연방제라는 것도 선명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우리 미국도 연방제입니다.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뉴욕,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우리 로스앤젤레스 같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과 한쪽은 공산 정권이고 한쪽은 민주 정권입니다. 어떻게 공산 정권이 한 지역에서 연방제로서 국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무식한 김일성 집단들, 연방제 진짜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 연방제 하자. 이제 그 연방제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쌀 비워달라, 국군포로 한두 명을 내놓고 한 사람 내려보내고 몇십억 뜯어내고 또 한 사람 내려보내고 또 몇십억 뜯어내려고 하는 이 북한의 수법을 볼 때 북한 노스코리아는 우리들이 동족이 아닌 저 멀리 만주 벌판 여진족들, 더 멀리 있는 여진족들, 소위 마직단들, 그놈들의 피가 흘러 들어와서 오늘 38선 이북에서 기생하면서 우리 남한 국민과 정권을 향해서 계속 악담과 대결 구도로 치달리고 있는 이 잘못된 노스코리아, 우리는 언제 하늘의 심판을, 그들이 언제 하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주목한다. 여기 보십시오. 6.15 남조선 이혼의 김상근 위원장, 이 사람 얼굴 좀 보십시오. 이놈의 인간도 제대로된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정상회담을 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남북 긴장을 완화하자. 이 사람이 지금 어제 오늘 LA 도착했습니다. 내일 행사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 정상회담 100번을 하면 못합니까? 전술한 대로 그들은 쌀피로 한국의 경제력을 역용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놀고 먹겠다. 눈핀처럼 놀고 먹으면서 남조선 돈으로 가지고 살겠다는 이런 생존 방정식을 볼 때 잘못된 것이다. 노무현 김대중 때처럼 퍼주었지만 그때도 연평 해전이 일어났죠. 이놈들 이런 짓들을 합니다. 판문점이 조용하냐, 비무장지대가 좀 조용하다, 한판 터뜨려라, 한발 터뜨려라, 이런 장난꾸리 같은 못된 자들이 북한에서 우리 동포라 할까요? 우리 동포들을 굶겨 죽이고 있다. 자기들은 벤츠 서도급 고급차 160대입니까? 통 크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당 간부들에게. 네, 해외 은행에는 40억 달 이상 비자금을 숨겨놓고도 자기 국민들에게는 밀가루 한 푸대 제대로 배급 못하고 300만 400만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볼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자들은 우리 동족이요 통일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럴 때 특히 저는 세상을 떠난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을 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남북대화에 있어서 철학이 없다. 네, 현대건설 때, 현대건설 사장할 때입니까? 안한 무인격인 그 정신 마인 때문에 문제가 많다. 실동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본 기자는 인터넷에 뉴스에 올렸습니다만은 김대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겠지만은 남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철학은 김정일이가 식견있다, 통 크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의 조건은, 남북관계 조건은 무조건 1950년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구구 포로들을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남북관계다. 그것을 주장하고 관철하지 못하는 현직 대통령들,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문제를 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문제의 철학은, 그 철학은 상생, 공존, 햇볕, 포용, 그보다도 북한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북한이 먼저 신뢰의 카드를 던져라. 그러지 않는 한 어떤 철학도 성공할 수 없고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입니다. 신용의 개념. 김대중은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국제 외교 정치가 신용입니다. 신용이 바탕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적자보는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삼성그룹이 왜 대북 투자를 하지 않고 도망 다녔는가? 총수가, 네, 죄 없는 이상가족 청순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꼬드겨 가지고 대북 투자를 유치하여 결국 현대그룹을 파산 신청에 할 수 있도록, 파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 김대중의 죄값은 어떻게 추궁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북 문제 철학, 실용 개념 모른다. 이런 발상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 김대중과 김정일, 이 인간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상습지능 사기 공갈 핵박단에 의해서, 범죄 조직단에 의해서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당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기 중앙일보 대기자 서울본사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입니다. 김영희 칼럼을 읽고 있습니다. 대북 강경 노선을 풀 때다.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위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 그래서 풀 때다 했습니다. 풀고 대화하자입니다. 이런 분들까지, 소위 일간 신문사 대기자 논설위원들이라는 사람들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등등이 꼬이자 MB 대북 정책이 강경하다. 그래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이분들의 정신을 볼 때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앉더라도 상당히 힘들겠다 느낍니다. 우리가 원칙을 주장하고 원칙을 강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경제 무상 원조 퍼주는 것으로 일관되고, 그것이 평화 유지가 되고 긴장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들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강경한 대북 노선이 아니다. 그 점을 왜 그들은 모르느냐? 원칙을 주장하는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마인드를 곡해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김성주라는 한국 여성 재벌입니까? 기업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상류층 여성들이 아침부터 고급식당에 들어앉아 노닥거리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쇼핑할까, 어디 가서 먹을까, 여행을 할까 생각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이 김성주 회장의 말 속에서 또 한 번 느끼는 바 있습니다. 우리 서울이 언제부터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일부 극소수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류층 여성들이 호텔, 커피숍이나 식당에 들어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다. 여성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상류층 일부 여성들은 유한 마담처럼 한가하게 놀이를 하고 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미국에 사는 여성